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경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고용과 수출 부진 속에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중반기에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데 경제 살리기가 눈앞의 과제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회 장소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를 택했습니다. 올 한 해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또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이른바 타운홀 미팅을 갖고 최근에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직접 찾는 등 부쩍 재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해 3.1%였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7%로 떨어졌고 지난 1분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가 어려워 올해 정부 목표치 2.6에서 2.7%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소득 양극화 탓에 이를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금을 올리더라도 이제 시장 중심을 생각을 해서 시장에서 임금이 올라가게 만들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부분도 대부분 보면 시장 메커니즘을 좀 더 덜 고려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현상, 전통 제조업체의 경쟁력 부진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임금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기술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로의 전환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일부 정책의 미세 조정과 함께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 투입, 규제 혁신을 통해 경기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정부는 거두는 것보다 더 많이 풀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려 부양에 나서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경기에 비상이 걸리고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회에서 막혀 있는데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3%. 10년 만에 받아든 최악의 성적표에 시장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수출은 5달째 마이너스 행진 중이고 4월까지 물가 상승률은 1965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 한마디로 수요가 없는 겁니다. 시장에선 불황의 전조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한은 기준금리를 밑돌기까지 했지만 한은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 리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건 너무 과도하고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가 우리 실물 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그런 완화적인 수준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리도 충분히 낮고 겨우 잡은 가계부채를 다시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가계빚 증가폭은 줄곧 줄어왔습니다. 역전된 한미 간 금리 차가 더 벌어져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기 하강에 금리 인하 요구는 점증하는 상황. 1분기 역성장의 주요 원인인 투자 부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수요 압력이 굉장히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조금씩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는 31일 올해 4번째 금리 결정에 나설 한은이 내놓을 메시지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은행 대출 가운데 1분기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지난해 대비 상승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0.18에서 0.37% 선이었던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연체율은 올해 1분기 0.21에서 0.41%로 올랐습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8%포인트, 농협은행은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민은행 역시 지난해 1분기보다 0.06%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 둔화가 함께 발생하며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소상공인 3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에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33.6%가 최근 1년 내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폐업을 고려했지만 실제로 실행하지 못한 이유로는 매수자 없음이 63.1%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올해 체감 경기 수지에 대해서는 매우 악화가 48.2%, 다소 악화가 31.8%로 응답자의 80%가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세금 인하폭 축소만으로도 휘발유는 1리터에 65원, 경유는 46원 정도 오르게 돼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유류세 인하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지난해 11월 6일부터 6달 동안 유류세가 15% 인하됐는데 오는 8월 31일까지는 인하폭이 7%가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세금 인하폭 축소만으로도 휘발유 1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LPG 부탄 16원 정도씩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값이 이달 첫째 주 1,400원 후반대였던 걸 고려하면 1,500원 선을 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이미 첫째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이 1,553.3원이어서 1,600원대로 뛸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완전히 끝나는 9월부터는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휘발유는 1리터에 123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씩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축소 이전부터 매점 매석을 막기 위해 정유업체들의 기름 반출량을 제한해 왔습니다. 유류세 15% 인하 기간 기름을 비축해둔 뒤 인하폭이 축소되면 이들 제품을 팔아 세금 차익을 챙기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가격 담합과 판매 기피를 감시할 방침인데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술에 붙이는 세금의 개편 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지금처럼 가격의 일정 비율이 아닌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게 핵심인데요. 한꺼번에 바꾸지 않고 맥주 등 일부만 먼저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세 개편안의 핵심은 이른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전환입니다. 그동안 출고가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물리던 것을 술의 양 또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원칙은 유지하되 속도는 조금 조절될 전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계적 종량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술 종류별로 시차를 두고 종량세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새 방식에서는 알코올 함량이 많은 대표적 서민 주류, 소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겁니다. 가뜩이나 최근 주류 업체들이 소주와 맥주 가격을 올린 상황에서 추가로 소주값이 오를 경우 불거질 수 있는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종량세 전환 시 가격 인하폭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맥주부터 과세 체계가 개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캔맥주는 500ml 한 개당 360원 정도, 수제 맥주는 20%가량 세금이 줄 것으로 예측되고 수입 맥주도 고급 제품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현재 캔이나 병맥주보다 세금이 적은 생맥주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커 정부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출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주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각종 할인, 지원금을 받아도 좀처럼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5G 시대에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스마트폰 구매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출시된 갤럭시 S10 5G 512GB 모델은 출고가가 140만 원을 넘습니다.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에 발맞춰 출시됐는데 기존 4G 제품들보다 40만 원가량 더 비쌉니다. 1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단말기 값과 통신요금을 합한 전체 통신비 물가는 3월보다 0.28% 올랐습니다. 1년 만에 반등한 겁니다. 단말기만 놓고 보면 상승세는 두드러집니다. 4월 단말기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2.59% 올랐는데 이는 작년 4월 3.48%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통신요금 물가가 약정 할인 등의 영향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도 단말기가 전체 통신비 물가를 끌어올릴 정도입니다. 지난달 이동통신요금 소비자 물가는 기준치 100을 밑도는 95.58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5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재작년 10월 이후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도 전체 통신비 물가는 오른 겁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5G 서비스 시작을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스마트폰 교체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유통제조사들이 다양한 중저가 기기를 출시해 선택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의 다양성을 통해서 통신비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같은 제품이 해외 시장보다 국내에서 더 비싼 사례를 들며 제조사들의 가격 인하 노력도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요즘 모바일 메신저에서 쓰는 이모티콘을 선물로 주고받는 분들 많으시죠? 만약 잘못 사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지금까지는 선물 받은 사람이 신청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내려받기 전이면 사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는 소비자 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준웅 기자입니다. A씨는 최근 한 모바일 메신저 업체와 이모티콘 환불을 두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A씨가 어머니와 함께 쓰려고 커플 이모티콘을 선물하려다 종류를 잘못 골라 곧장 환불 신청을 했는데 업체가 이를 거부한 겁니다. 업체는 선물을 보낸 이상 받은 사람이 직접 환불 신청을 해야 한다는 약관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머니가 고객센터에 별도 문의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기 힘들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선물 받은 이모티콘을 내려받지 않았고 이를 받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계약 당사자로서 환불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소비자분께서 구입하신 이모티콘 자체가 비록 소액이지만 법률이 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좀 제한하는 그런 약관 때문에 소비자가 겪는 부당한 피해에 대해서 알리고자. 국내 이모티콘 시장은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온라인, 모바일 쇼핑에선 과거엔 생각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상품 거래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그만큼 소비자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대체 휴일 잘 쉬셨습니까? 3일이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았던 연휴였던 만큼 오히려 보다 긴 연휴를 바랐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직장인들은 얼마나 긴 휴가를 원할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3일이 참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게다가 이번 연휴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과 같은 가족 행사에 참석하시느냐 제대로 쉬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보다 긴 휴가를 바라기 마련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482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에게도 방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펼쳤는데요. 조사 결과 무려 응답자의 95.9%가 방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또 응답자들은 연간 2번의 방학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방학 기간은 1회당 평균 2주로 조사됐습니다.
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방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방학처럼 긴 휴식 시간이 있으면 여행이나 취미생활과 같은 평소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수 있으니 많은 직장인들이 학창시절 때처럼 긴 방학 기간을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직장 생활 중 가장 방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살펴봤더니 32%가 아무리 쉬어도 체력이 회복되지 않을 때라고 응답해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또 2위는 17.5%의 비율을 보인 업무 집중력이 저하되고 성과가 안 나올 때였고 14.9%는 슬럼프에 빠졌을 때를 뽑아 3위에 올랐습니다. 4위는 13.9%가 응답한 야근 등으로 개인 생활이 전혀 없다고 느낄 때, 5위는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할 때로 11%가 응답했고요. 6위는 7.6%의 비율을 보인 실제로 긴 휴가를 떠나는 지인을 볼 때였습니다. 네, 대다수의 이유가 공감이 갑니다. 특히 체력을 회복하거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휴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방학 동안 하고 싶은 일도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은 39.6%가 방학 때 하고 싶은 일로 여유로운 일상과 휴식을 1위로 뽑았는데요. 직장을 다니며 바쁜 일상 때문에 여유와 휴식을 갖지 못하니 방학이 생긴다면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싶다는 겁니다. 또 2위는 역시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해외여행이었는데요. 31.8%가 뽑았습니다. 3위는 9.3%가 응답한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4위는 5.8%의 비율을 보인 국내 여행, 5위는 4.1%가 뽑은 제주, 괌 한 달 살이 등 타 지역 거주였습니다. 이 밖에도 병원 진료 및 질병 치료, 어학 자격증 등 자기 개발 등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네, 소소한 휴식이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군요. 직장을 다니면 이러한 소소한 행복조차 충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 장기 휴가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몇몇 회사들은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이 장기, 그것도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KB손해보험인데요. 이 KB손해보험은 근속 연수와 상관없는 이 한 달을 통째로도 쓸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전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정의 휴가비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미 올해 639명의 직원이 이 장기 휴가 계획을 쓸 예정일 정도로 직원들의 호응도 높다고 합니다. 네, 한 달이라면 충분한 휴식은 물론 자기 개발이나 장기간의 여행도 가능한 시간이잖아요. 더욱이 휴가비까지 제공이 된다고 하니 휴가를 다녀온 뒤에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 휴가는 퇴사율이 높은 요즘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템매니아를 서비스하는 기업 이 IMI의 경우 장기 근속을 하는 직원들의 비율이 동종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만 6년, 또 10년, 15년 이상 장기 근속 임직원에겐 60일 유급 휴가 또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해외여행 지원금까지 실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베이 코리아 역시 5년간 근속한 직원에게 한 달의 유급 휴가를 지원하는 안식 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1년에 약 150명 가까운 인원이 안식 휴가를 사용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장기 휴가는 직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업무 효율은 물론 장기 근속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장기적, 경제적인 측면을 위해서라도 많은 기업들이 장기 휴가에 대해 고려를 해볼 만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한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장기 휴가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고용노동부에선 이러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유급휴가 훈련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의 어려움과 근무시간 단축 때문에 장기 휴가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유급휴가 인건비 및 대체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 직무 향상 훈련을 실시하려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해마다 이 유급휴가 훈련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업무에 지나치게 몰두한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탈진하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퇴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인에게도 방학이 가장 필요한 이유, 장기적인 직장 생활에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